안녕하세요. 주식꾼의 혼입니다.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그 확실히 조회수나 이런 것도 이제 투심이 많이 죽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608 그러니까 코스닥 기준이죠. 코스닥 기준으로 요때예요. 8월 초부터 해가지고 835포인트 그 고점 저항대를 계속 신호를 일주일 넘게 드렸고요. 저는 주 매매 포지션은 다 뺐습니다. 얘기 드렸죠. 그리고 시장의 바닥을 계속 모니터 하긴 했지만 최근에 집중적으로 얘기 드렸던 것이 이제 전저점의 여부였고, 그 다음에 깨진다고 하면은 갭으로 떨어진다고 하면 680포인트 정도 때가 일단 기술적 지표로 빠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수별로 대응하면 오늘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얘기 드린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680 정도나 코스닥 기준은 그렇다라고 얘기 드렸던 건 기술적 분석으로 가능한 자리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거기서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680포인트를 언급드렸다는 거는 그쯤에서 이제 보시란 얘기죠. 그럴 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봉상으로 이제 그 전 저점이 깨지고 나서 좀 빠질 수 있고 멈출 수 있는 자리가 얘기 드렸죠. 여기서 기술적 분석치로 봤을 때 여기와 여기 정도다. 그게 한 680포인트 정도 된다라고 얘기 드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따라 보시면, 지수를 따라 보시면 장에 어떻든 빠질 때도 반등을 항상 노려볼 수 있고, 정말 좀 그 시장의 바닥을 항상 잡고 싶으신 욕심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급락하는 구간에도 내가 최저가에 사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자꾸 어중간하게 산단 말이죠. 근데 이런 지수 대응이 돼 있고 사는 것과 그냥 급락할 때 사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다.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보시면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처음에 분봉상 보시면요 계속 밀려요. 분봉상 보시면 계속 밀립니다. 저가를 높이지 못하고 밀려요. 그리고 여기서 680포인트대에서 81포인트 정도 되죠. 81포인트대에서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이제 매수해 볼 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680포인트 얘기 드렸던 건 그 인근을 보시란 얘기고, 그 인근으로 모니터 하셨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한번 매수를 해볼까 할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수급가 이런 것들이 좀 매수로 전환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좀 고점에서 좀 머뭇거려 주니까 그럴 때 이제 사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제가 제 채널 그 운영하면서 애청자분들이나 신규 구독자님한테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항상 지수를 보고 종목을 사라. 그래서 이런 지수 체크가 돼 있어야 시장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좀 종합적으로 얘기 드려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가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으로는요, 여기 깨고 내려왔던 전 저점이 저항대가 될 것이니까 내일 반등 나오고 모레 나와도 여기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죠. 회복되면 이미 이때랑 좀 접목해 보셔야 돼요. 이때 보시면 이때 저가가 이렇게 이제 쌍바닥에 나오긴 했지만요, 이때 투매가 많이 쏟아졌어요. 예전 저점을 깨면서 투매 반대 매매가 많이 일어났고 다시 반대 매매가 일어났다.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면 반대 매매 자리가 이제 형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매매 나오면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 세게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좀 저항대이기 때문에 기본적 수치로 투매 구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 투매 구간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전한 매수 자리는 사실은 아닙니다. 오늘 지수 대 저항대로 사볼 수 있는 자리 때 사보는 것이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진정하고 뭔가 신호를 봐야 돼요. 다시 돌파되고 다시 예전 저점을 깼던 것을 회복하거나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 거지, 오늘 사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렇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하루 이틀 반등, 이번 주에서 여기서 반등을 꽤 할 수 있죠.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급락에 대한 반등이니까. 그러니까 급락에 대한 반등이니까 급락에 대한 반등이니까 분명히 시도하고 노력할 수 있다. 윗꼬리가 달도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지금은 이제 추세 하락 중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주봉인데 주봉상으로 이렇게 저점을 그리고 추세적으로 빠져왔다는 거죠. 이렇게 추세적으로 빠져왔습니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아직 빠질 자리가 분명 있죠. 그러니까 아직 그 진정된 게 아니에요. 일단 급한 대로 급락에 대한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멈춤이 있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680포인트대 멈출 수 있는 자리대란 얘기죠. 자리대니까 체크를 한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로 무너진다고 하면 어디까지 봐야 되냐? 그럼 여기까지 봐야 돼요. 630포인트, 650포인트 때까지도 봐야 되는 기본적 기술 지표가 나옵니다. 이게 그림으로 정말 그림 잘 그렸다 싶을 정도로 그림으로도 여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저점을 그리면서 빠지고 있을 때, 그때 추세적으로 바닥으로 잡힐 수 있는 게 한 650포인트. 지금 기준이에요. 지금 기준. 650포인트 정도
까지는 이제 열려 있으니까 바닥은 더 열려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지만 지금 자리도 반등 나오고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지금 자리도 이렇게 주봉상으로도 반등이 이렇게 적게나마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기술적 지표로 730포인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리대다라고 체크해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을 노리는 거죠. 급락에 대한 반등을 노리는 거지 시장의 바닥은 아니죠. 시장의 바닥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지수 대응 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는 좀 얘기 드린 건 다르긴 했죠. 코스피는 생각보다 좀 잘 버텨줬는데요. 버텨줬다는 게 제 기준에서 이렇게 급락 구간에 다다르는 구간이 조금 더 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비해서 좀 이렇게 가야 되는 자리가 낙폭으로 왔을 때는 좀 더 다르지 않나, 좀 더 수급적으로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전저점 기준으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종가상 3% 이렇게 오늘 이제 약보합 이렇게 마감됐고 이제 낙폭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보시면 12% 정도 지금 이제 고가 대비 12% 정도 빠졌고요. 12% 정도 빠져 있는 거고 코스닥은 한 17% 정도 빠져 있죠. 그래서 코스피를 봤던 것이 2100포인트 쪽에 여기 2100포인트 초반대를 이렇게 열어놨었죠. 열어놨었고 봤는데 조금 이거는 수정치. 이거 제가 좀 잘못 봤네요. 음. 코스닥이 650대, 죄송합니다. 자, 코스닥이 기술적 지표 주봉으로 봤을 때, 600, 여기죠. 650포인트대가 기술적으로 다 진다면, 그때 다다르는 코스피 지수가 2100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봤을 때 2100포인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좀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2100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죠. 주봉상으로 하고 있고 그렇게 좀 접목해서 지수 체크 꼭 하시길 바래요. 지수 체크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 드리는데 많이 놓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종목 보면서 시장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자, 이제 달러를 볼 거예요. 달러가 요즘 제가 얘기 드렸죠. 지금 시장을 견인해 줄 수 있는 게 또 달러일 수 있다. 달러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달러가 고가에서 꺾어 내려갈 때가 자동 매수가 들어오는 타이밍이다 얘기 드렸고 지금 이거 달러 선물입니다. 이거는 선물. 그리고 보시면 달러가 2000 이제 요때 선물로는 요런데 환율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환율로는 이미 이제 금액적으로 얘기 드리면 금액적으로 얘기 드리면 이거 예전 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달러 선물 자체가 생긴 게 2017년부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건데 예전에 보시면 좀 대충 그어봐도 이렇게 나와요. 예전에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달러 선물이 아니라 환율의 고점, 환율의 1,580원 정도가 역대 최고치로 알고 있어요. 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직 요 정도 대충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오늘도 이제 좀 이렇게 달러 선물은 좀 이렇게 밀렸다는 거죠. 밀리면서 살짝 끝났고 환율도 살짝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급등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쉬는 거예요. 쉬는 거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 하락도 멈춘 거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접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달러가 좀 이렇게 추세 하락으로 갔을 때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외국인의 대량 매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시장의 바닥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또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고, 그래서 투입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기술적으로 이제 남겨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좀 지금 매수자리 때도 100% 들어간다고 하면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수소 관련주인 일진하이솔루스부터 볼 건데요. 일진하이솔루스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예전에 이때 많이 봐왔던 종목인데 이렇게 이제 장기적으로 흐르다가 최근에 수소주가 좋았고 이렇게 이제 다른 종목보다 좀 이렇게 좀 좋은 흐름으로 올라와 줬습니다. 좋은 흐름이 올라와 줬고 좀 지워 놓을게요. 자, 지워 놓으면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가 잘 타고 올라왔었죠. 수소주가 좋았고 시장 좋았다. 근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코스닥이 고점을 갱신하고 무너지면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근데 빠질 때 보시면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다행히 줄어들긴 합니다. 줄어들긴 하고 자 이제 일진화의 솔루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수와 맞물려 봐야 되지만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이제 3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부분에서 이제 멈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수대로 봐야겠죠. 지금 지수대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바닥으로 작용돼서 땅바닥 개념으로 괜찮을 수 있다. 이게 꼬리까지 봐도 한 3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 정도까지 봐서 시장 반등과 함께 올라와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접근으로 보시는 거고
만약에 이제 지금 시장이 더 무너지고 지금 오늘 멈춰졌던 자리대를 깨고 코스닥이 다시 한번 600 몇 포인트 간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올 거냐 접목해 보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더 빠질 겁니다. 더 빠지겠죠. 그러면 바닥을 어떻게 잡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630 포인트, 650 포인트 말씀드린 데까지 빠질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회복하는 속도나 강도를 보면 돼요. 그렇게 돼가지고 다시 거래량 돈반되면서 3만 원대 회복한다 그러면 돌파 매매, 회복 매매로 아까 우리가 요즘 트렌드라 그랬죠. 트렌드로 보시면 됩니다. 트렌드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만약에 630 얼마까지 도달했는데도 시장이 무너지고 빠진다라고 거기서 더 빠진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정말 경기 침체가 왔구나라는 본격적인 것. 그러니까 3분기, 4분기 영업이 아작났고 정말 경기 침체다, 뭐 금융위기다 이런 식의 좀 공포가 조성된다 그러면 더욱더 깊은 딥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마침 종목별로도 대응이 지수와 맞물려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YG 엔터테인먼트 제가 명절 특집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요 이제 추세를 보시면 요게 이제 얘기 드렸죠.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여기만 깨지 않으면은 여기만 깨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상승 추세다. 상승은 상승이라 이거죠. 오르고 있다 이거죠. 저가를 높이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요때 이제 보긴 했어요. 요때 봤는데 어떻게 봤습니까? 블랙핑크가 신곡을 내니까 좀 후행적일 수 있지만 좀 이제 좀 빠진다고 가정하고 보자 해서 지지대를 한번 체크해서 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좀 계속 흘러왔죠. 계속 지수면서 흘러왔다. 그리고 나서 오늘 좀 다른 좀 이렇게 시장에 비해서 좀 이렇게 그 흐름이 좀 이렇게 나와줬다는 거죠. 나와줬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48,400원 여기가 잘 버텨지는가 지지대 체크해 보면서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져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YG 플러스랑 이제 같이 접목해 보시면 되는데 많이 올라와 줬다. 그리고 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시장이 무너지고 더 빠져도 여기를 한번 좀 받쳐주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기술적 지표로 그렇게 봐가지고 여기가 깨지지 않을 확률이 있다라고 보면서 보시면 꽤 접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YG 엔터테인먼트도 꾸려갈 수 있고요. 자, 이제 YG 플러스 같이 볼게요. 종목별로 같은 그 유형 같은 조금 보니까 YG 플러스가 좀 아무래도 종목이 가벼워서 그런지 좀 급등을 해줬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YG랑 똑같죠. YG 엔터테인먼트가 아까 4,000, 뭐 400원 이렇게 된다 그러면 YG 플러스는 5,100원 정도. 여기가 이제 밑꼬리가 남더라도 여기가 이제 이탈 안 하는 선에서 단기로 이제 단기 지금 반등이 지속되거나 보합권을 주더라도 좀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보합권이어도 괜찮아요. 보합권이어도 시세 이렇게 세력이 관여한 것들은 올라갈 수 있고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두 번 남죠. 두 번 남는다는 게 이제 거래량도 동반되면서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해주는 모습. 그러니까 이탈되더라도 이탈이 안 되는 게 좋겠고 단기적으로 이탈 안 하면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추세가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고 장이 무너지고 빠져도 여기 밑단에서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빠지지 않으면 다시 한번 또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YG 플러스도 볼 수 있는 영역대가 나온다. 그렇게 시장에 맞춰 접목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에 따라 지수의 방향에 따라서 종목별도 맞춤 대응으로 이렇게 대응 방법을 여러 개 놓고 대응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세종 메디칼이고요. 요거 이제 주사기 관련주고 바이오 관련주인데 얘가 이제 사실은 얘는 오늘이 아니라 어제 이제 좀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갔고 이게 의미 있죠. 의미 있는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좀 매도량도 많이 나왔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그 매물이 나왔는데 요건 이제 중요한 게 요거 같거든요. 중요한 게 요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죠. 요걸 중요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4,100원 구간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세종 메디칼이 내일이고 모레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4,100원 정도 이탈 안 하면 바꿔주는 수 있는 걸 한번 체크해보자.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재료 체크는 제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안 해봤는데 이렇게 세력이 관여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외부 추세적으로 이겨낸 거 거래량 동반된 건 되게 중요하다 얘기 드렸죠. 그래서 4,100원이 이탈 안 하는 선에선 세종 메디칼은 시세가 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죽어 있었어요. 죽어 있었고 거래량이 많은데 여기죠. 1차 목표치가 여기까지 되겠죠. 여기까지 볼 수 있겠고 여기까지 많게 볼 수 있는 목표치 여기까지 열어놓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사가지고 저항대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수실현하는 구간을 짜볼 수 있겠다.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싶고 그다음에 SDN이죠. SDN 태양광인데 이게 보시면 여기죠. 이렇게 이제 추세를 타고 가고 있다라고 예전에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얘기 드렸죠. 요즘 트렌드다 얘기 드렸던 거.
그게 뭡니까? 이게 보시면 요 이제 추세 좀 지워놓고요. 지워놓고. 자, 이제 보시면 여기가 되게 이제 돌파되고 중요했던 자리 좀 굳게 그어놨죠. 여기를 이제 지지로 봤다가 이제 투매 구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SDN 자체로도 투매 구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투매 구간이 일어나고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SDN을 또 어떻게 보고 싶냐면요. 이렇게 저가를 이렇게 올려오죠. 여기죠. 그래서 마찬가지죠. 여기 때에서는 추세적으로 멈춘 구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지지를 찾는다 그러면 여기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구간이 보합권이니까 될 수 있는데 이런 그림 또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그림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매수를 짜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과 동반되고 여기가 회복된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회복 돌파 매매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대응 전략 짜시면 되겠죠. 그럼 당장 금액을 보시면 내일 캔들 기준 한 2,000원 정도 되겠죠. 2,000원, 뭐 1,900 얼마 이 정도. 2,000원 정도. 2,000원 정도가 2,000원, 2,000원 50원 여기 밑으로는 안 가겠죠. 추세적으로 본다 그러면 2,000원 정도로 지지를 해줘야 된다. 2,000원 정도가 깨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우상향 중이긴 합니다. 우상향 중이에요. 이렇게 제가 얘기 드렸죠. 추세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얘기 드렸던 게 이렇게 누여 있으면 이렇게 추세라는 건 이렇게 좀 상승이 돼야지 추세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렸죠. 좀 크게 봐서 거래량으로 좀 보면 거래량으로 보면 이렇게 추세라는 건 이렇게 가팔라야 된다 얘기 드렸어요. 가팔라야 된다. 이렇게 가팔라야 추세다. 근데 이렇게 뉘어 있는 건 사실 추세라고 보기 힘들어요. 하지만 저가를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또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여기가 깨진 거죠. 깨진 거고 또 이렇게 또 누려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또 새로운 추세가 좀 중장기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봉상 2,000원짜리 여기 때가 이제 캔들로 저가를 잡아줬던 자리니까 급락에 대한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SDN도 대응주를 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이제 SK고요. SK가 마찬가지로 SK도 진짜 제가 좀 이거 제가 저한테 문의도 많이 주셨던 종목이니까 좀 그렇긴 한데 지금까지 완벽 분석하고 있거든요. 정말 좀 안타깝지만 완벽 분석하고 있어요. 틀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도 외부 추세니까 넘지 못할 거다 얘기 드렸고 고가 낮아진다 여기 새로 그어드린 거잖아요. 여기 고가가 낮아지는 새로운 걸 이렇게 만들어서 그려드린 거예요. 아 이거 고가 낮아지고 전형적으로 안 좋다라고 얘기 드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멈춘 구간 자리대가 이렇게 체크가 됐었는데 다 깨고 내려오죠. 시장이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사실 SK를 딱 주봉으로 보셔야 되면 똑같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월봉으로 한번 볼까요? 월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다 일단 반납된 거예요. 이 추세가 깨진 거란 말이에요. 깨졌죠. 그러니까 지금 SK를 봤을 때 기술주 지표로 빠질 수 있는 자리대가 어딘가라고 보면은 제가 예전에 여기 때 요때도 이제 20만 원 여기가 공포로 다가왔을 때 그때 언급드렸던 게 한 18만 원 정도 되거든요. 18만 얼마 여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가 2100포인트 가고 더 무너지고 했을 때 빠질 수 있는 금액대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당장적으로도 보면 여기 이제 투매 구간이 또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SK도 여기서 투매 구간이 만들어졌다 해서 여기를 회복하면 중요하죠. 회복하면 회복 매매를 볼 수 있는데 또 내일 반등 나오면 이제 회복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 자체가 저항이 되고 다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평단가 훼손되면 안 되니까 항상 팔 수 있을 땐 팔고 좀 맥점을 봐야 된다. 그때 뭐 SK는 장기 투자 종목인데 왜 그러냐. 그 얘기에서 제가 엄청 뭐라 했죠. 물렸으니까 장기 투자하는 거라고. 아니 여기서 사고 팔고 하면 계속 수익이 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왜 계속 들고 갑니까? 빠질 거 알면서 들고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항상 좀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한번 두들겨 맞고 나면 항상 또 그때 와서 후회하시고 하시는데 계속 좀 습관화가 되셔야 돼요. 습관화가 되셔서 매물 분석과 분할 매도를 꼭 기억하고 꼭 실천을 하자. 실천이 제일 어렵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힘들지 않는 시장을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심 종목 3개 더 볼 겁니다. 이게 이제 이번 장에 수급 좀 좋았던 것들이에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에 좀 장 안 좋은데 반등 좀 세게 나온 것들이 포인트가 되겠죠. 상보란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저가에서 장악형 캔들 나왔고요. 캔들 나왔고 또 포인트가 뭡니까? 여기
금액대 이탈했던 금액대 회복했다. 그래서 14,700원, 1,407, 80원 여기 정도, 여기 정도, 여기 정도가 되게 중요하겠죠. 잠시만요. 1,450원 여기가 이탈 안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일 빠지고 뭐 다음 장에 빠지고 하더라도 시장이 무너질 때도 무너진데도 여기를 이탈 안 한다 그러면 세력이 관여한 거고요. 여기서 관여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도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올라가고 점점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또 되게 특징적인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번 반등에 좀 집중해야 되는 것들을 체크하는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 데이우 플러스고요. 데이우 플러스도 보시면 오늘 거래량이 동반된 좀 나왔죠. 이제 보시면 이게 좀 근데 좀 또 괜찮게도 긍정적인 것들이 뭐냐면 오늘 캔들이 없었으면 그냥 좀 방치하고 안 봤을 거예요. 안 봤을 건데 요때 보시면 요때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었죠. 들어왔고 요때는 이제 매물 소화 캔들이라고 볼 수 있고 요때는 이제 좀 시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시세가 나왔고 그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밀렸죠. 많이 밀렸죠. 시장이 안 좋아서 밀렸는데 거래량이 빠져나가진 않았다. 그럼 세력이 관여를 했네 라고 볼 수 있고 오늘 다시 포인트로 세력이 다시 한번 여기 물려있던 최근에 있던 악성 매물을 덜어내는 캔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880원 이탈 안 하면 된다라고 보면 간단해요. 880원 이탈 안 하면 우상향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왜냐 이 캔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전에 들어왔던 거래량을 중심으로 못 가도 목표치를 이렇게 보는 거죠. 못 가도 목표치를 1,000원까지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바닥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대우 플러스 관심 종목 가져갈 수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SJM입니다. SJM 보시면 자동차 관련주로 제가 많이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인데요. 얘도 딱 기준이 잡혔죠. 자 보시면 많이 빠지다가 뭐하다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투매 구간 잠깐 나왔다가 회복했고요.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서 세게 나왔는데 거래량이 올라오면서 세게 나왔죠. 그러니까 되게 포인트적이 나왔죠. 나왔는데 이번에 시장 급락 때문에 빠졌다는 여파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시장이 빠질 때 어땠습니까? 거래량이 없었다. 그러니까 세력이 관리했다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캔들이 세력이 또 관여해서 매물 소화를 해줬다는 거죠. 이거 괜한 짓을 하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뉴스가 떴을 때 상보고 SJ 마찬가지예요. 제가 뉴스를 항상 반대로 보라 그랬고 그런 것들이 그 뉴스 접목해서 봤던 게 YG 엔터테인먼트였죠. 블랙핑크 나온다고 하니까 뉴스 나오면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했죠. 새로 털어대니까. 마찬가지로 SG 마찬가지로 뉴스가 나면서 올랐는데 이런 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뉴스가 났을 때 시세가 차트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세력 캔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런 것들은 손절을 잡더라도 단기적으로 봐가지고 3,450원, 3,300원 여기 중요하죠. 여기만 이제 딱 체크해놓고 보는 거죠. 여기 정도만 체크해놓고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여기까지는 가겠다, 목표치 간다, 거래량 들어온 걸로 세력이 못해도 4,000원까지는 올린다라고 이제 그 계산을 하고 매수를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차후 나중에 또 이제 다른 전략을 짜야 되는 거죠. 그래서 4,000원부터 분할 매도 들어가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분명 또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어요. 또 그것만 또 알려드리면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니까 3,700원, 4,100원 이렇게 되겠죠. 3,700원, 4,000 여기가 저항 구간이니까 여기서부터 분할 이렇게 매도가 들어가는 거고 손절은 여기 이탈하면 안 된다. 이번에 들어왔던 오늘 세력 캔들에 그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접목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 들어왔던 거, 장 여파 때문에 무너졌던 거 다시 한번 시장보다 강한 상승이 나왔던 종목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시장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종목도 어제 안 봤어요. 어제 종목도 안 봤고 그제도 종목 보는 둥 마는 둥 했고 최근 방송을 되게 힘을 뺐고 외부 노출이 안 되게 했기 때문에 조회수도 아작 났습니다. 그래서 애청자님들 많이 보시라고 얘기 드린 건데 시장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애청자분들도 좀 조회수도 떨어지고 관심이 없으세요. 하지만 지수 체크 꼭 체크하시고 반복적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좀 내성이 좀 익숙해지면요. 요 시장이 이런 흐름들이 빠질 걸 예상하면 뭐 아플 게 있습니까? 제가 현금 보유 그 가지고 있는 보유가 없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그러니까 꼭 보유했던 종목도 일단은 방치하라는 얘기까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방치하고 매수 자리 한번 체크해보고 신호를 드린다는 얘기죠.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최대한 체크해 볼 테니까 놓치지 말고 보셔야 된다. 그래야 이 주식시장 살아남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 안에서 또 본인의 것을 만들어 가시는 좀 전문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좀 오늘 반등이 조금 이어지고 당분간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좀
항상 또 저항대에 막혀서 전 저점 깼던 걸 회복 못하면 또 다시 저항대가 되고 다시 한번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올지 모른다는 걸 시나리오 그려보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겠어요.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